사극의 역사 왜곡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역사적 사실과 상상력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사극. 진실과 허구, 그 미묘한 간극 사이에서 우리는 사극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 역사적 상상력으로 그린 퍼즐이 진실인가? 아니면 과거의 파편들, 사실들을 가지고 풍경화를 그린 게 진실인가? 역사 왜곡의 문제나 사극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이 두 개의 다른 문법으로 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상상의 문법을 사실의 문법으로 가두면 상상력이 죽습니다. 역사학이 과거에 일어났던 현실의 역사를 탐구하는 과학이라면 사극은 꿈꾸는 역사에 대한 문학적 상상력이다. 사극의 내용 하나하나가 역사적인 사실과 맞느냐 틀리느냐를 떠나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김기봉 교수. EBS 특별기획 통찰, 상상력의 역사로서 사극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저번 시간에 사피엔스가 위대한 이유는 두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가상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인간이 문명을 만들었다 말했습니다. 저는 이거에 연속해서 저는 인간은 결국은 현실과 꿈의 두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저는 사극도 이런 방식으로 한번 읽어보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이 현실의 역사라면 사극은 꿈꾸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사극이라는 것은 꿈꾸는 역사다. 이런 관점으로 저는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사극의 역사 왜곡 논쟁을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고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사극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거기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저는 장미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미의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움베르토 에코의 유명한 소설인데요. 그 장미의 이름에 장미라는 말은 별로 안 나옵니다. 한 두세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가장 유명한 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 아름답던 장미는 사라지고 없고 남은 건 그 이름뿐. 이게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코한테 물어봅니다. 장미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에코의 답은 네가 찾아봐라. 그거는 작가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자한테 장미가 있는 거다. 근데 저한테 물어보면요. 저는 장미는 과거고 이름은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는 없습니다. 남은 건 뭡니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낙하암에 왜 가십니까? 낙하암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낙하암은 그냥 바위입니다.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제 삼천궁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없으면 낙하암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있으니까 장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란 이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름이란 게 뭐냐? 거기에 관한 가장 좋은 답이 김춘수의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춘수의 꽃이 이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굉장히 좋은 우리한테 상상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 꽃으로 왔다. 아마 제가 좀 틀렸습니다, 이거. 근데 무슨 말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몸짓, 이름, 꽃입니다. 여기서 몸짓이 뭘 것 같습니까? 아까 장미 이름과 똑같습니다. 몸짓이 장미입니다. 몸짓이 과거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역사란 과거의 중에 이름이 불러진 과거만 역사가 됩니다. 그럼 꽃이 뭡니까? 의미입니다. 과거는 몸짓입니다. 그것이 이름으로 불려졌을 때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는 그 역사가 된다는 말은 꽃이 되는 겁니다. 거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과거의 이름을 부를 것인가입니다. 역사가들이 부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극 제작자가 부르면 안 되냐 하는 겁니다. 사극 제작자가 과거의 이름을 부른 거, 과거를 이야기한 거, 그게 뭡니까? 사극입니다. 사극 제작자는 사극으로 과거의 이름을 부르고 이야기를 만들고, 역사가는 역사 서술로, 역사학으로 이름을 만들고 이야기를 만듭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비트겐슈타인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굉장히 유명한 저작이 논리 철학 논고입니다. 여기는 이 책은 명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제가 뭐냐면 세계는 일어난 모든 것이다. 1, 이겁니다. 명제 1. 그럼 세계는 일어난 모든 것이다. 일어난 모든 것이 뭡니까?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세계는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제가 1-1의 명제가 뭐냐면 세계는 사물들의 총합이 아니라 사실들의 총합이다.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들의 총합이 뭐겠습니까? 사실들을 다 더한 거. 그것이 뭡니까? 이야기입니다. 사실들의 총합이 이야기입니다. 사실과 사실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틈새가 있습니다. 그 틈새를 이은 게 상상력입니다. 이 상상력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사실과 사실 사이의 이음이 달라지고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894년 전라도 지방에서 동학 농민분들이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 이름입니다. 이건 다 알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역사의 이름으로 어떻게 부르느냐? 4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4가지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는 건요, 4개의 사실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1894년에 농민군들이 봉기를 일으켰다.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요, 조선의 조정은 청의 원병을 요청했다. 그러니까 자기 조선 왕조가 못 막으니까 청의 원병을 요청한 겁니다. 세 번째 사실은 뭐냐면요, 청나라는 텐진 조약에 따라서 일본에 조선에 출병한다는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사실입니다. 네 번째 사실은 뭐냐면 일본군이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동학군을 진압했습니다. 이게 1, 2, 3, 4의 사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동학난이 되고 동학혁명이 되고 동학운동이 되고 가보농민 전쟁이 됩니다. 의미가 180도 달라집니다. 난하고 혁명은, 그렇다면 사실은 하나입니다. 역사는 적어도 4개입니다. 하나를 4개로 만드는 게 뭡니까? 상상력입니다. 그러면 역사라는 건 뭐냐면요, 이야기라는 건 뭐냐면 사실과 상상력을 어떻게 배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배합하는 방식이 크게 보면 2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에 대해서 역사적 상상력으로 붙여서 이야기를 만드느냐, 아니면 뭐겠습니까? 문학적, 예술적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붙이느냐. 전자가 역사학이고 후자가 사극입니다. 그러면 전자는 옳고 후자는 틀립니까?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역사적 상상력이라는 게 뭐냐면요, 퍼즐 맞추기입니다. 과거는 없고요, 남아있는 건 사료들입니다. 사료들은 뭡니까? 과거의 파편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역사가들은 과거의 전모를 퍼즐 맞추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퍼즐과 퍼즐 사이에는 언제나 틈새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역사적 상상력입니다. 사극 제작자는 어떻게 할까요? 상상력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물감으로 사용합니다. 물감으로 사용해서 과거의 풍경화를 그립니다.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퍼즐 맞추기를 한다는 것과 그림을 그린다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어느 게 삶의 진실이냐가 문제입니다. 역사적 상상력으로 그린 퍼즐이 진실인가, 아니면 과거의 파편들, 사실들을 가지고 풍경화를 그린 게 진실인가? 이것에 무엇이 더 진실인가? 저는 역사 왜곡의 문제나 사극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이 2개의 다른 문법이
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이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의 문법과 상상의 문법을 다룹니다. 상상의 문법을 사실의 문법으로 가두면 상상력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잘못된 게 너무 사실, 지식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상상력을 죽이는 거죠. 왜? 정답을 맞추려는 교육입니다. 정답을 맞추려는 교육은 뭐냐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퍼즐을 맞추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을 할 수 있는 방식, 이거를 최대한으로 넓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문학 교육이고 인공지능 시대에서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요, 현실과 꿈, 사실과 상상, 이 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극이란 무엇인가는요, 이 사실과 상상, 현실과 허구를 아니면 꿈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개의 사극이, 장르의 사극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얘기인데요. 아마 아무도 이렇게 사극을 분류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적어도 세 개의 현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제 현실이죠. 두 번째 현실이 뭡니까? 증강현실입니다. 현실에서 꿈을 쫓는 겁니다. 현실에서 이미지를 쫓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뭘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면. 내가 삶을 살면서 이야기를 쫓는 게 내 꿈, 그게 미래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증강현실입니다. 인간은 리얼한 세계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은 증강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현실은 뭐겠습니까? 가상현실입니다. 적어도 이 세 개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현실 때문에 나온 게 세 개의 사극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정통사극입니다. 정통사극의 문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역사의 내용을 드라마적 형식으로 구현하는 겁니다. 역사는 사실입니다. 드라마는 허구입니다. 근데 어디에 우예가 있습니까? 역사의 내용을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정통사극입니다. 정통사극의 문법은 뭐냐면요. 제가 비유를 하면 역사라는 남자와 드라마라는 여자가 난 자식이 사극입니다. 근데 이 사극의 족보는 어디에 올라 있겠습니까? 여자 족보에 올라 있습니다. 드라마의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사극의 역사의 극이라고 비판하면 사극 제작자들은 드라마를 봐달라는 얘기 계속합니다. 드라마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뭡니까? 역사가 입장을 보면 사극은 뭡니까? 사생아 내지는 서자입니다. 사극은 홍길동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그러다 보니까 엄한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사극을 만들면 정통사극이 되고 거기서 벗어나면 이건 버린 자식 내지는 탕합니다. 이런 문법으로 만드는 게 정통사극입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역사학보다 사극이 훨씬 더 출세를 했습니다. 이 사생아 서자가 홍길동처럼 출세를 한 거예요. 출세한 이유가 적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극이 왜 역사학자가 쓴 논문과 책보다 더 사람들이 열광을 하냐면요.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미와 교훈입니다. 사극은 재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극 드라마가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거기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사극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습니다. 그렇다면 왜 역사학은 두 마리 토끼를 못 잡느냐면 역사학은 과거를 연구하는 과학입니다. 사극은 뭐겠습니까? 인간 드라마입니다. 인간 드라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극이 역사학보다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사극에는 사람이 나옵니다. 역사학에는 뭐냐면 사건을 모방합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했는가, 과거 현실이 어떻는가, 그거를 잘하는 역사학이 좋은 역사학입니다. 근데 인간 드라마를 잘 만드는 사극이 좋은 사극입니다. 그러면 재미가 그렇습니다. 그럼 교훈은 역사학이 더 교훈이냐, 사극이 더 교훈이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역사학은 과거의 사건을 모방한다고 그랬습니다. 과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잘 재현한 게 좋은 역사학입니다. 사극은 과거 인물의 행동과 성격을 재현하는 겁니다. 중심이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고 그런 성격을 가져서 이런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서 더 많이 배울까요?
사람한테 배웁니다. 저 사람 성격이 이렇고 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 밑에처럼 감정이입해서 함으로 해서 자기는 교훈을 얻습니다. 이거를 이론적으로 잘 얘기하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의 태제인데요.